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대안학교와 산부인과 이상훈입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회장님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산부인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유방암 환자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방암 빼고 나머지 이제 산부인과의 암인 난소암, 내막암, 자궁암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니요. 네. 이게 전 세계 유방암 환자들의 데이터인데요. 유방암은 외국에 많습니다. 서양에 많은데 이제 아시아에는 서양보다는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 2020년에 유방암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양화되고 잘 살게 됐다는 뜻이죠. 다음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색이 유방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엄청 늘어나죠. 2000년도에 1년 동안에 6,300명이었는데 2017년에 26,000명이 됐습니다.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원래 저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저 유방암이 지금 1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1등은 여성에서 1등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사실 말이 암이지 암축에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존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암이라고는 하지만 갑상선암은 그래서 저희가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암인데 엄청 숫자가 많았거든요. 완전히 부동의 일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이. 근데 유방암이 그걸 이겼습니다. 네, 다음. 유방암의 특징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서양은 나이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40대보다 50대가 더 많고 50대보다 60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0대에서 50대가 최고 많습니다. 특이하죠. 네, 다음.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떻게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심장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3분의 1은 암으로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한테 발생하는 3대 부인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난소암입니다. 제일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암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난소암 환자들 모아놓으면 이렇게 없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난소는 뭐 하는지 아시죠? 난소는 애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기 만들려고 난자 만드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만드는 거. 그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소는 여기 골반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난소에 혹이 생겨도 잘 모릅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다음. 안젤리나 졸리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미국의 배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유방도 잘라냈고 난소도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래서 타임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저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안젤리나 졸리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저기 BRCA라는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이 70세까지 BRCA가 유전자 두 개가 있는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이 좀 더 나쁜 놈입니다. 1번이 있으면 유방암은 60%, 난소암은 45%가 생깁니다. 무조건. 2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데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저게 있었던 거죠.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실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가족을 조사해 봤더니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가 57세의 난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61세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45세의 난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까 그 유전자 때문이죠. 다음.
그러면 저놈이 뭐길래 저렇게 난소암 유방암을 생기게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BRCA라고 하는데 이름도 어렵잖아요. BRCA. 네. 원래 얘는 좋은 놈입니다. 우리가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면 고쳐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니까 좋은 놈이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안 고쳐지고 그게 쌓이면 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놈인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세포가 쌓여가지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저게 있었던 겁니다. 다음.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 중에 저게 있으면 아기가 50%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자녀가 유방암이나 저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다음. 유전자 검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검사하는지. 피 검사하면 됩니다. 피 검사하면 한 2, 3개월 있으면 나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다음. 그러면은 좀 비싸니까 싸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싸게 하려면 보험이 돼야 되는데 보험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 위에 가부터 바까지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여기 유방암이 있으니까 저렇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정리해 보면 일단 가족 중에 많아야 돼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아니면 젊었을 때 40세보다 젊었을 때 생긴 유방암.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뜻이에요. 젊어서 생기면. 그 다음에 삼중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양쪽에 생기신 분. 뭐 이런 분들. 남자도 유방암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난소암만 있으면 무조건 보험이 됩니다. 신기하죠? 난소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조런 세 군데가 있는데 저기에서 가시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 저기 검사해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난소암도 있고 유방암이 있다. 시댁 쪽 말고 친정 쪽입니다. 친정 쪽에.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번 손들어 보셔야 될 텐데 유전자 갖고 계신 분. 여기 한 100분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 아까 다시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계신 분. 친정에. 난소암 유방암 계세요? 유방암. 이모. 이모 한 분. 두 분 있어야 되는데. 또 있어요? 이모 두 분이 있어요? 한 분. 자녀는 없고요. 또 다른 분은? 동생이? 동생이 있으면 좀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딸이나 아들이 있으신가요? 아들도 저기 생기면 다른 암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가족 중에 이렇게 있으신 분은 검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그런데 이제 검사를 했다. 검사를 했더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시고 이미 치료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딸이 있다. 딸이 있는데 저 유전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기다리면 난소암이나 유방암 생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은 그래도 조금 착한 암이고 난소암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아까 1이 있고 2가 있다 그랬잖아요. 1이 있으면 늦어도 40세, 2가 있으면 늦어도 45세에는 난소를 떼라고 돼 있습니다. 암 생길까봐. 그래서 조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배꼽에 구멍 하나만 뚫어서 합니다. 단일공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흉터가 저렇게 잘 안 보입니다. 배꼽에 잘 모르잖아요. 배꼽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흉터가 별로 없습니다. 수술도 사실은 뭐 10분, 20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마취하는 시간, 깨는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실제는 금방 자릅니다. 네, 다음.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왜 난소도 자르고 유방을 같이 잘랐을까요?
네. 근데 어떤 생각해보면 난소가 호르몬을 만드니까 난소를 다 떼버리면 유방암도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떼봤더니 유방암은 많이 안 줄어요. 저기 보시면 1이 있고 2가 있다 그랬잖아요. 1이 있는 사람이 난소를 뗀 사람하고 안 뗀 사람하고 차이가 난소를 뗐더니 유방암은 61%가 난소를 안 떼면 61%가 생기는데 난소를 떼봐야 48%가 생겨요. 그러니까 몇 프로 안 줄잖아요. 2도 마찬가지예요. 난소를 뗐더니 53.5가 생기고 난소를 안 떼도 유방암이 54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난소를 떼도 유방암은 생기더라. 그래서 다 뗀 겁니다. 네, 다음. 자, 난소암 검사 왜 중요하냐? 다음. 저게 자가 15cm 잡니다. 15cm인데 제 환자들인데요. 저렇게 커도 모릅니다, 환자들이. 그냥 살쪘다. 배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소화가 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십니다. 저렇게 커도. 다음. 이거는 얼마 전에 환자인데, (27kg면은) 손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자 한 6살 체중이죠? 6살, 7살, 그죠? 20kg대잖아요. 이만큼 나왔는데. 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어제 병원에 왔었는데, 네. 다음 분. 자, 난소암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돼도 안 옵니다, 환자들이. 발견이 어렵다. 왜? 증상이 없으니까. 다음 분. 그래서 언제 오시냐? 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거 아시죠? 1기가 제일 좋은 거고 4기가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근데 난소암은 대부분이 3기, 4기에 옵니다. 요 녹색 보시면 진단받았을 때가 3기, 4기. 그러면 말기잖아요. 그죠? 저 오른쪽에 보면 얼마나 사느냐. 3기, 4기만 돼도 암은 5년 동안 얼마 사는지를 통계로 잡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3기면은 30% 조금 넘고 4기면 20%도 못 삽니다. 난소암이 걸리면 거의 다 3기, 4기. 그러면 얼마나 사느냐? 5년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주총회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모임이. 네, 다음. 왜 그런가? 이 뱃속이 돼지나 소 뱃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횡격막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골반까지 이 통째로 뱃속 공간입니다. 이 안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자궁도 있고 난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난소에서 생긴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복수도 있잖아요. 암 생기면 복수도 있으니까 복수에서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붙고 싶은데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커지는 거죠. 여기저기만. 네. 다음. 그래서 잘 많이 돌아가신다. 무섭다. 다음. 그럼 어떤 사람이 난소암이 잘 생기느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초경이 빠른 사람, 폐경이 늦은 사람, 애기 안 놓은 사람, 수유 안 한 사람, 뭐 이런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자가 배란을 많이 하신 분. 초경이 빠르면 배란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폐경이 늦어도 배란을 많이 하죠. 임신하면 배란 안 하는데 임신을 안 하고 수유도 안 하고 그럼 배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도 조금 드신 분, 젊은 사람보다는. 다음. 그러면 난소암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1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수술을 딱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언젠가는 재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처음에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 했을 때도 저렇습니다. 거의 다 재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발하는데 간격이 짧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막 5번, 6번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음.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사시는 분이 30%가 안 된다. 10명 중에 2~3명이 안 되는 그럼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보입니다. 저중에 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그럼 의사가 네, 다음.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혹이 있는데 다음. 정보 많은데, 그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난소암을 찾는 가장 좋은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없어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같이 로마라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기를 저희 의사들은 추천합니다. 1년에 한 번. 다음. 그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보입니다. 저 중에 암처럼 생길 수도 있고 암이 아닌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의사가 판단하겠죠. 다음. 결혼하셨고 증상이 그러면 요즘은 피검사도 좋은 거 많은데, 그죠? 배가 없는 거죠. 피검사도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거를 저렇게 발견해가지고 다음. 저게 다 복수. 이렇게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로마라는 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고 피검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 수치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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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수술했던 게 저거고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실제 보시면 52세고 결혼하셨고 증상이 소화가 안 되고 배에 뭐가 만져진다. 배가 부른 거죠. 아까 결혼 안 하면 그래서 CT 찍었더니 저 밑에 오른쪽 아래에 되게 약간 진한 회색 보이시죠? 배가 부르다. 저게 다 복수입니다. 복수. 암 수치는 애매하게 나왔는데 복수고 CT를 재봤더니 혹이 23cm. 수술했더니 저렇게 생겼고 다음. 피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다행히 암이 아니게 됐어요. 높게 나왔고 암 수치가 다음. 19살 좀 다음. 어리죠. 그래서 아까 수술했던 게 저거고 또 다음. 진단은 이제 난소암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이분도 52세, 이분 결혼 안 하신 분이, 아까 결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애기 안 낳았으니까. 결혼 안 했고, 나이는 52세고, 이분도 그냥 배가 좀 뻐근하게 아프고, 배가 부르다. 라고 오셨고, 암 수치는 애매하게 나왔는데, 다음. 다음. 암이 수술했더니 저렇게 생겼고, 다음. 경계선에 이분은 다행히 암이 아니게 나왔어요. 경계선 네, 다음. 옛날에는 암처럼 막 암 19살 좀 너무 어리죠. 19살인데 또 재발은 할수 배가 그냥 부르다. 살찐 줄 안 거죠. 다음. 다음. 자 이제 난소암은 대충 검사했더니 저렇게 혹이 있었고, 유방암이랑 다음. 관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경계성암. 난소암은 사실은 유방은 암인 것과 암이 아닌 것 두 가지만 있잖아요. 암은 나쁜 거고 암이 아닌 거는 괜찮은 거고. 근데 난소암은 세 개가 있습니다. 암이 있는 거랑 괜찮은 거랑 중간에 경계성이라는 거 있어요. 애매하게. 경계성은 옛날에는 암처럼 막 항암치료 다 했는데 요즘은 너무 생존율이 좋아서 항암치료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데 재발은 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다음. B형 간염, C형 간염. 자, 이제 난소암은 대충 말씀드렸고 유방암이랑 관련이 많다 그랬잖아요. 난소암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들어보셨죠?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냥 여성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궁암. 10년, 15년 자궁암이라는 게 자궁경부암입니다. 다음. 그러면 10년, 15년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바이러스. 근데 암이 사실 암은 그냥 생기는 거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암 생기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세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간암,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기면 간암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이 자궁경부암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자궁경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걸리면 바로 암이 생기냐? 그게 아니라 한 10년, 15년 지나서 암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럼 저 바이러스가 얼마나 10년, 15년 동안 검사를 한 번도 안 하면 암이 생기겠죠. 근데 대부분 1년에 한 번은 검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사실은 안 합니다. 1년에 매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한 3, 4년 지나면 한 번은 하잖아요. 저렇게 10년, 15년 안 하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저렇게 해서 쭉 가다가 보면 암까지 가는 거고, 다음.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밝혀낸 저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5년 동안 안 해봤다. 그럼 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냐? 5년 동안 안 해봤다. 우리나라 여자한테 조사해봤더니 30%.
여기 계신 분도 한 30%는 있는 겁니다. 저 바이러스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다음. 세포 검사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해보셨죠? 그다음에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조직 검사 해야 되잖아요. 이번도 조직 검사. 아유, 진짜 안 해보셨어요. 조직 검사 좀 깜빡해요. 네.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보셨다. 10년 동안 안 해보셨어요? 5년 동안 안 해보셨다. 5년 동안 안 해보셨어요? 10년 동안 안 하셨어요? 까지가 실력이 있으니까 네, 내일 당장 가서 검사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세포 검사하고 바이러스 검사의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거 금방 잘라내.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해야 되잖아요. 유방도 조직 검사 해보셨죠? 그리고 조직 검사 저렇게 딱 뜯어내는 걸 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놈도 끌어내는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다음. 그러면 자궁 경부암 다음. 언제 해야 되느냐? 다음. 우리 산부인과 다음. 종양학회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암 되기 전에까지가 15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발견을 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밑에. 저기가 자궁 경부거든요. 경부. 자궁 입구. 이렇게 도려내면 됩니다. 매년 이거 금방 잘라냅니다. 한 10분이면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검사를 안 하셔가지고 암까지 키우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다음. 감염되거나 다음. 검사했을 때 다음. 없는 그러면 자궁 경부암 검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괜찮아야지 70세. 우리 산부인과 부인종양학회에서는 만 20세 이상. 근데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성관계를 안 하면 거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20살 이상이고 성관계 하신 분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70세까지. 근데 70세면 무조건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세포 검사했을 때 이상한 게 없는 정상인 게 10년은 가지고 괜찮아야지 70세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시죠. 다음.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데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궁 경부암은 원인이 바이러스가 원인이잖아요. 어른들은 3번 맞아야 되고 그럼 바이러스를 예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예방 백신을 맞으면 되죠.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돈 주고 백신 맞으면 암이 준다. 그죠? 저 회사랑 아주 좋은 암이죠. 가다실 백신만 맞으면 주니까. 다음. 숫자 9, 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러스가 100가지 애기들한테 해줍니다. 나라에서. 근데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데 20개 정도 돼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해주는데 어른들은 3번 맞아야 되고 애들은 2번만 맞아도 항체가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 맞으면 되는데 근데 좀 싼 거 해줍니다. 자기가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래서 그냥 자녀가 있으면 쉽게 상황. 그냥 병원 가서 다 아시죠? 가다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저 회사랑 관련은 없는데 가다실 9이라고 있습니다. 9, 숫자 9, 9. 그 바이러스가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 중에 암 생기는 놈은 사실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개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4가 있었습니다. 4. 4개만 막아주는 거. 근데 요즘은 9니까 9개를 막아주는 거. 사실은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 사마귀 있잖아요. 생식계 사마귀. 그건 암은 아니거든요. 그게 2가지가 있고 7가지가 암이 생기는 거. 그래서 9가지를 막아줍니다. 어쨌든 주사 맞으면 좋다. 얼마나 좋으냐? 암을 90%까지 낮춘다. 그러면 돈 주고 할 만 하시죠? 근데 비싸요. 하나가 한 10몇만 원, 20만 원 얼마요? 그러니까 20만 원 가까이 하죠. 아니 한 방에 10 얼마 20만 원이에요. 그걸 3번 맞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60만 원 주고 암을 90% 낮추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왜 드세요? 다음. 그렇죠. 유방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을 낮추는 2가지는 예방 접종하자, 여성으로 매년 검사하자. 유방이 나 검사만 하면 미리 발견하고 조금만 도려내면 금방 치료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네, 다음. 저게 여성으로 자,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가지고 계신 부인과적 문제를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자궁에는 타목시페 많이 드시죠?
거의 많이 대부분 드실 텐데. 다음. 타모시펜은 왜 드세요? 타모시펜을 드시면 자궁 내막의 용종이 그렇죠. 유방암 재발을 가게 줄이려고. 하니까 내막에 뭐가 왜? 타모시펜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에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유방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에는 저게 여성 호르몬을 막아주는데 대신에 자궁에는 여성 호르몬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타모시펜을 드시면 자궁 내막에 폴립, 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호르몬이 가게 하니까 내막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종도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내막이 자라서 증식증도 생기고 더 심하면 암도 생겨요. 다음. 자, 그러면은 저렇게 위험한 걸 왜 나한테 먹일까? 그죠? 유방암도 나쁘지만 내막암도 나쁠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럼 이거는 1%도 아니죠. 산부인과 다니셨죠? 네. 타모시펜 드실 때. 타모시펜 드실 네. 때 다음. 저렇게 압박 자, 보시면 내막암이 생기는 사람은 0.1%. 1000명 중에 타모시펜을 안 먹으면 0.2명이 유방암이 생깁니다. 아니, 자궁 내막암이 생깁니다. 0.2, 1000명 중에 0.2명이면 0.02%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주 작죠. 타모시펜을 안 먹는 사람. 그러면 타모시펜을 먹으면 몇 명이 생기냐? 1000명 중에 1.6명. 그럼 이거는 1%도 아니죠. 0.1%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모시펜 드시는 분 중에 내막암이 8배 더 생겨. 저렇게 아파 보여도 내막암이 생기는 사람은 0.1%. 무섭잖아요. 8배. 엄청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 다니면서 다 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자궁 내막암 걸리니까 이거 안 먹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봤더니 타모시펜을 안 먹으면 0.2%인데 1000명당 0.2명인데 근데 먹은 사람은 먹으니까 1.6명이 생겨. 똑같죠. 그러면 이 약을 타모시펜을 먹으면 내막암이 8배 더 생긴다. 그런데 타모시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38% 무섭잖아요. 8배나 더 생긴다는데. 훨씬 그런데 실제로는 1%도 안 생긴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안전하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물어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봤더니 이제 내막암 우리나라에 3,400명 생깁니다. 안 먹으면 0.58명, 1000명당 0.5. 근데 먹은 사람은 1000명당 1.2명. 똑같죠. 결국은 0.1%도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런데 타모시펜을 먹으면 유방암은 38%나 낮춰져요. 제발.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드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네. 타모시펜 안 먹어야 된다고 물어본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드시라. 네, 다음. 이제 내막암, 우리나라에 3,400명 생깁니다. 1년에. 내막암은 서양암입니다. 유방암처럼. 미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다음. 와, 우리 이상원 교수님 강좌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귀에 너무 쏙쏙 들어왔어요. 진짜 아무나 무섭지만 특히 난청암이 정말 늦게 발견하면은 거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 27kg를 어떻게 안고 있는데도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진짜 난청이 참 무서운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조기 발견하고 미리 병원에 뭐 규칙적으로 내원하고 이런 게 그래도 빨리 찾아서 우리가 그래도 스테이지를 좀 빨리 그래도 일기라도 좀 앞으로 앞당기면 좀 그래도 생명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는데 그래도 난 이거는 꼭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 하는 아마 질문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손들어 보세요. 강의 진영입니다. 네.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2005년도에 수술을 하고 타모시펜 복용하는 동안에 부인과 검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끝나니까 안 하시죠. 보험이 끝나고 나니까 건강검사를 하지 않고 네. 건강검진에서 하는 작은 건강검사만 2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가서 초음파를 해야 되겠다, 난성 확인해야 되겠다 네. 해서 저를 다시 네. 물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이방 수술을 하고요. 네. 5년 동안 6년을 먹었어요. 클록시펜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구대병원에서 저기 하니까 또 내막이 두껍다고 그랬어요. 네. 내막암 검사를 별도로 했었어요. 항상. 근데 그러고 나서 클록시펜 끝나고 나니까는 그냥 작은 경부암 검사만 하게 되지 네. 내막암 검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도 되는 거지. 네. 산부인과를 조금 6개월 만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봅니다. 왜냐? 내막이 두꺼워지고 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모시펜은 6년 드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5년 드시죠. 그리고 요즘 10년도 드십니다. 10년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음파를 보시면 대부분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1년에 한 번씩. 내막암 보자 소리를 안 하시죠. 초음파를 보시면 대부분은 내막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내막암을 검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근데 홍신남 환자거든요. 네. 저는 작은 난관 난소를 다 드러냈어요. 네.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자꾸 말고 집에서 자꾸 균이 생긴다고 검사를 하시거든요. 네. 거기서도 암이 생기잖아요. 네. 질에서 균이 생긴다고. 바이러스가 아니고. 자꾸 그러셔요. 제 생각은 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자궁 경부암 생기는 바이러스가 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질암, 그 다음에 여기 외음부 있잖아요. 외음부암, 그다음 항문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작은 걸 5주를 해서 다 드러냈거든요. 자궁은 없어도 질에도 생길 수 있어요. 질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산비랑 연기, 원추형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런 일이 있을 네. 수 있다고 자꾸 검사를 하시죠.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자는 거는 바이러스 검사하고 계신 겁니다. 균이 아니고. 네. 2014년도에 자궁 내막암 수술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이방암 먼저, 그 다음에 자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궁 내막암 수술한 다음에 이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안 가서. 혹시 가족 중에 대장암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제가 근데 처음에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 네, 네.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주기로 해서 자궁 내막암 걸리니까 이방암이 생기고 그렇게 차적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가족 중에 없다는 말씀. 가족 중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그러면 다행인데 내막암,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같이 생기는 또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린치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거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가족이 친정 쪽이 없으시면 그냥 그건 따로따로 생긴 두 가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수술할 때 난소를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젊은 사람은 난소 안 떼도 됩니다. 저는 나이가 그때 50대 초반? 50대 초반? 난소 약을 다 저걸 해서 네. 지금 난소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네. 화이락정 같은 그 생약을 먹고 있거든요. 뭘 드신다고? 네, 여성들이 먹는 생약으로 된 화이락정이나 그런 거 같은 비슷한 생약을 먹어요.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서 약을 제대로 잘 쓸 수가 없어서 그 약을 왜 드시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유방암도 있으신데 네. 제가 그 약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자한테 좋다는 거 있잖아요. 여자한테 좋은 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 뭐 석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성 호르몬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높진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먹는 여성 호르몬처럼 농도가 막 오르진 않은데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여자한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좋은 거니까 그런 종류는 드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건데 그냥 건강상으로 뭐 영양제처럼 드시라고 하는 거는 드셔도 됩니다. 유방 환자는 자궁 난소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자궁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부암이 있고 내막암이 있고. 경부암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유방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막암은 타모xifen 때문에 상관이 있는데 아주 낮다. 0.1%밖에 안 됩니다. 난소암은 대부분은 상관없는데 아까 유전자 갖고 계신 분, BRCA라는 유전자 갖고 있으신 분은 아주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데 떨려가지고 이상 교수님 이 자리 빛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정보와 좋은 명강이 듣게 해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립암센터 한영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싶은 제가 고등어 10년을 했는데 애기 아빠가 척수암이에요. 척수? 네. 네. 그런데 증식이 자꾸 된다고 네. 타고싶은 처방이 2알씩 나와요 하루에. 아빠한테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가 있나요? 아니, 척수함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가 너무 쉽고 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림성모병원 아이리스에서 네. 한국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뒤늦게 질문을 드리니까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브라카도 설명을 들었지만은 그거를 빼고 나서 그 여성 안에 걸렸던 부모가 있으면은 그 자녀한테 그게 유전이 될 확률은 한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연세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이 난소암에 많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 많다는 것은 한 50대 이상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 정도면 갱년기를 거쳐가지고 배란이 다 끝날 시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때도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네. 더 높다는 건가요? 네. 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BRCA를 유식하게 브라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뭔가 좀 이제 들어보신 게 있으신 분이시네요. 쉽게 브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냥 영어 발음을 그냥 그대로 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브라카가 있으면은 유전이 되는데 그거 빼고는 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니까 유전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막암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전, 아까 말씀드린 저 린치 신드롬 있잖아요. 그건 유전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은 더 잘생긴다 안 생긴다?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게 약간 쉽게 설명하면 비슷한 밥 먹고 비슷한 체형으로 약간 뚱뚱하시고 이러신 분이 잘생기거든요. 식습관도 비슷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젊은 여자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 피부리본의 김종수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를 쉽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이 한일총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많은 거에서 제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람 중에 결혼을 안 하는 분가 계신데 결혼을 지금 암의 치료가 끝나면 유방암요? 네, 유방암 치료가 끝나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또 제가 전문인데요. 젊은 여자가 이제 암이 생기면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 약이 많잖아요. 그 중에 난소에 독한 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 폐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폐경되면은 임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치료하기 전에 제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항암 치료 전에 제가 봐서 제일 결혼을 하셨으면 난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미리. 난자를 뽑아내서 얼려두는 거죠. 얼려두면
항암 치료를 받아서 내가 폐경이 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생기면, 아니 남편이 있으니까 수정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난자를 빼서 올릴 수도 있는데 급할 때는 난소를 떼는 겁니다. 이게 조금 고급 기술인데 난소를 떼가지고 난소를 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식하는 거를 제가 하는데 그냥 들어봐도 조금 고급 기술인 것 같잖아요. 치료하기 전에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은 난소암, 유방암에서 쓰는 항암제는 그 난소에 독한 항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리를 안 할 확률이 높고, 그나마 나이가 제일 중요한데, 나이가 젊으면 쉽게 저희가 얘기하기를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난소가 10년 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은 30대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35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5세 되죠. 근데 45세에서 임신 잘 안 되거든요. 산부인과에서는 40세 넘어가면 임신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답답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대병원에서 최유현입니다. 네. 저 작년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브라카 검사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제가 32살에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네. 담당 교수님한테 갔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약간 심리적인 면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들에서 검사를 하고 아이들 검사를 해서 확률을 일치하는 건 좋지만 만약 있다면 엄마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을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진단받고 몇 년이면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년간 별 문제가 없었다면 너는 아마 브라카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그 교수님 의견은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였는데 안 해도 안 하는 게 제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네. 아이가 이제 20대 초반이 되니까 또 네. 걱정이 돼서 다시 교수님을 뵈니까 또 네. 다시 제가 검사를 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네. 검사를 안 해도 그 아이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예방이나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마도 그 교수님은 가족력을 다 보셨을 겁니다. 친정의 가족력을 보고 별로 없으시죠? 아버님이 15년 아버지 빼고 친정 어머니 쪽. 다른 유방암은 없고요. 난소암은 신장.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니까 아, 환자분은 가족력이 없을 것 같으니 20년이 지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심리적인 것까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상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검사를 하셔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난차병원 최영입니다. 네. 저는 조금 난처하고 좀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거든요. 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네. 이제 그 옷을 의복을 가족들 것과 같이 세탁을 해도 괜찮은지 저는 좀 거기서 아니 왜냐면 저희가 본스캔 받을 때 주사 맞고 임산부나 5세 이하 어린이 앞에는 가지 말라고 그런 주의사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복도 좀 영향이 있는지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와, 제가 들어본 질문 중에 제일 신선한 질문이에요. 이때까지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볼 텐데,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도 하지만 자궁경부암도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본스캔이나 펫CT 같은 거 찍으면 조금 근처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특히 어린애가 있거나 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는 그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괜찮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글쎄 미묘한 거라도 있을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신선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관찰해 주셔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이외에 또 질문들도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많은 질문에도 다 뭐 친절하게 명쾌하고 아주 시원하게 우리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